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93K를 넘기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매일마다 급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단기 조정을 받고 90K를 기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시점이 단기 고점인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PC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근원 그리고 헤드라인 CPI 모두 다 예측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늘 시황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모든 수치들이 예측치에 딱 맞았던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결과 살펴보면은 주택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인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가 0.3% 상승하면서 9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는 연준이 중요시하는 지표인데요. 그만큼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 PCE에는 주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봤을 때는 PCE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12월 달에도 베이비 컷을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CME 패드와치를 살펴보면은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즉 베이비 컷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82.5%로 전날보다 훌쩍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또 고무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화당이 레드 스위프를 성공했다. 즉, 하원과 상원을 모두 다 가지고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더 잘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암호화폐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주요 인사들이 뭔가 본인들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이자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이죠. 닐 카시카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고 사기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로 뭔가 이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은 트럼프 랠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세를 가지고 오니까 뭔가 피로감으로 조정을 받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93K를 돌파하고 나니까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3대 지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트럼프 체제에서 반도체 무역이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인 부분도 중요하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 이후에 크게 상승 움직임을 함께 가져가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204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상승을 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지난 3월에 전고점을 달성했었던 그때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3월 신고점 당시보다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이 과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90K 그리고 93K를 넘기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 그만큼 많은 매도세가 나온 데에는 채굴자들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어제 한번 보시면은 채굴자들의 지갑에서 많은 물량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의 매도가 증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포지션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과거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채굴자의 포지션 지수가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도 지금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3월 수준에도 아직까지는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물량들이 나오는 것은 보통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채굴자들이 물량을 미리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채굴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정점에 다가가는 그 시점입니다. 거의 정점으로 다가가는 그 동안에 채굴자들의 매도 움직임들이 급격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어떤 채굴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채굴자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3월 달에 단기 지역 고점을 한번 찍었고 이후에 크게 하락하면서, 즉 채굴자들의 매도가 멈췄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는 추이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체 사이클의 정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굴자들의 어떤 참여도를 봤을 때도 채굴자들의 어떤 연산력의 합인 해시레이트라든지, 그리고 2주마다 갱신되는 이 채굴자들의 채굴 난이도도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채굴에 참여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 지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온체인 시그널 상으로 지역 고점이 어느 정도다라고 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지표들도 뒤에서 소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서 결국은 대세 상승장 정점은 장기 보유자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보유자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단기 보유자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3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단기 보유자 물량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밸류 상으로 봤을 때도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전고점을 찍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4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1, 2, 3차 대세 상승장 때는 무려 91%, 85%, 7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은 급격하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고 단기 보유자들의 신규 유입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손바뀜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주체들 한번 살펴봤을 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입량의 7일 평균치를 봤을 때 이 수치 자체가 지금 0.9 정도에서 무려 6.8로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거래 주체들이 개인 투자자에서 고래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그런데 고래뿐만이 아니라 소매 투자자들도 포모에 의해서 급격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30일 동안의 평균치를 살펴봤을 때는 무려 5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고래와 기관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유입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대세 상승장 정점과 비교했을 때, 즉 과거 사이클의 정점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많은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이 현물 거래를 중심으로 건전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현 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GBTC를 제외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이 지금 가격 상승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CME 미결제 약정은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현물 ETF의 어떤 현물 거래량 증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어제도 강조드렸고 여러 지표에서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에서 어떤 모멘텀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현물이 더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대중들의 과도한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역사상 최고점은 93.49K였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 90K 돌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게시물들과 더불어서 100K를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냐?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갈 때는 시장이 너무 많은 기대감과 포모에 휩싸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CPI가 잘 나오고 가격이 90K를 순식간에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런 기대감들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귀신같이 자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산티멘트에서는 기본적으로 90K 중반 정도가 단기적인 지역 고점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포스팅도 하고 있는데요.
글래스노드와 크립토퀀트의 모델을 통해서 현재가 단기 고점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규 투자자 실현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밴드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잘 포착해 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3월에 전고점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내려오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이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은 94.9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K 중반 정도까지 갔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중복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구간들이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델에 따른 가격 움직임들이 정확하게 또 들어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까지 사이클에서는 일정 부분 맞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지표들에서 어떤 과열 신호가 나오는가 그 부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크립토컨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의 온체인 실현 가격 밴드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밴드의 상단이 지금 100K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 역시 지난 3월에 전고점을 형성했던 당시를 딱 터치하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K를 돌파한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서 이 구간이 지역 고점인지 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2월 동안에는 장기적인 어떤 상승 전망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내년 1월에 트럼프의 임기를 기점으로 한 어떤 변화들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인수위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주요 인사들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서 그 부분들을 어떤 반영하는 쪽으로 규제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SEC와 CFTC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 요직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를 경질하고 마크 우에다나 헤스터 피어스 같은 현재 SEC 위원 중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직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캇 베센트와 함께 지금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 두 사람 다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러트닉이 이끄는 켄터 피츠제럴드는 2021년부터 테더의 트레저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왔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면은 이제 매수를 중단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가격이 바로 10만 달러입니다. 즉 100K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매수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로빈후드가 솔라나와 XRP, 카르다노를 재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작년 6월이었습니다. 이 로빈후드가 갑자기 솔라나와 카르다노, 폴리곤 같은 프로젝트들을 상장 폐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시황을 갖다가 계속 제공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가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게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좀 빠르게 시황을 제작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때 거의 7만 명에서 8만 명 가까운 시청자분들이 그 시황 영상을 봤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때 로빈후드가 움직였던 것은 SEC가 어떤 지침을 내리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쫄아서 먼저 반영을 했던 건데 지금 다시 로빈후드가 재상장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로빈후드도 뭐 누구보다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는 암호화폐 어떤 거래 분야에 대해서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 기반으로 활동하는 익명 애널리스트입니다. 렉트 캐피털이 2025년 10월에 사이클 최고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 사이클의 어떤 기간 패턴을 대비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벽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들어지면서 여러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매도벽들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는데 연이어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95K에도 높은 수준의 지금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95K를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90K의 가장 진했던 매도벽도 좀 빠르게 돌파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90K를 상단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90K를 지켜내면서 95K를 빠르게 팔아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또 물량을 넣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고래들도 매수세에 더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급격하게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90.2K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90K를 경계로 해서 그 하단으로 갔다가 상단으로 갔다가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점이 93.4K 정도 부근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고점이 앞으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전고점인 요 93.4에서 93.5K 정도 구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됐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꿈의 가격대이죠. 100K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이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RSI와 MACD 상으로는 매수세가 우위에 있고 RSI는 지금 과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해서 만약에 90K를 하회하더라도 요 구간, 즉 84K를 경계로 한 그 전날에 저점을 또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으면은 비트코인이 가격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더 낮은 가격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 시점부터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은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금 86K와 87.5K 정도 구간에서 짙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은 93.6에서 94K에 다 빼곡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상승 돌파해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100K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그 전날의 저점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방향성은 어제 말씀드렸던 관점과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CPI가 잘 나왔고 레드 스위프까지 완성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2월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더 불리시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이 될 때마다 여러 지표와 데이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